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테슬라의 좋은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지만 금주 테슬라는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2024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해 말 9주 연속 상승을 마치고 2024년 첫 주를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 여전히 유효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 장 마감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마지막 장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장 크게 빠질 법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된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12월 달 지수이고요.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가 21만 6천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였던 17만 건을 훌쩍 상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업률 3.7%로서 여전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시간당 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을 하면서 전월 대비 오히려 그 증가폭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좋거나 고용 상황이 좋다라는 건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더 오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같은 시간에 발표된 미국 ISM 12월 서비스 PMI 지수가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50.6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러한 하락폭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강한 고용 보고서와 완화된 서비스와 PMI 지수가 상충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증시에 큰 하락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끼치는 것을 보니까는 역시 이번 달에 나올 미국의 물가 지수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변하게 되는 모습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CME 페드와치에 따른 이 조기 금리 인하 확률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금주 마지막 거래일을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15,000선에서 저항선을 맞고 금주에 조금 큰 낙폭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금주 하락을 하면서 51선과는 좀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14,100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부터는 나스닥 ETF QQQ라든지 눈여겨보았던 미국의 성장주들 조금씩 더 담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지지 라인으로는 13,350선 지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3월 달에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의 모습을 굳힌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눌림목이 나올 때요.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투자가 올해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가 오늘 엔비디아가 2.29%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번적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컨슈머 디펜시브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네요. 테슬라는 0.18%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해 연초 미국 증시의 화두는 미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에 돌입하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금리 인하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고용 상황과 물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번에 12월 달 미국 고용 보고서가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업률은 예상치가 3.8%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3.7%가 나오면서 여전히 좋은 미국 고용 상황 보여주고 있고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도 예상치가 17만 건 증가했는데 21만 6천 건이나 나왔습니다. 자, 아직도 미국 노동시장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개월 연속 미국 노동부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충격이 클 법도 했던 이유가 예측치가 17만 건이었고 이전이 17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거의 4만 6천 건 이상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분기를 보니까 분기 말에 그러니까 9월달, 12월달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어떻게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올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작년 한 6월 정도로 끝났었죠. 그러니까 올해 한 6월까지 올해 상반기 동안 비농업 고용지수를 살펴봐야지 연준의 작년에 그 급속도의 긴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실업률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2022년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4%대 이하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뭐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실업률은 오히려 4%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4%대가 기록이 되면 미국 고용 상황이 좀 누그러뜨려졌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뭐 거의 5%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실업률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고용과 관련된 수치는 이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달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4.1%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예측치가 3.9%였으니까 이것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 전월 상승률 4%보다도 좀 높았어요.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0.2%대까지 떨어졌었는데 12월달, 11월달 모두 0.4%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수치의 급등이 있으면은 주가에는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0.4%가 나왔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 괜찮게 버티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뭐 0.4%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0.5%나 1% 사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문제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12월 달 고용 상황이 강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3월 20일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도 63.9%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62.1%였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 상황보다는 미국 CPI나 PCE 지수 물가가 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CPI 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주 6%대 하락을 보여주었고 오늘 0.18% 하락하면서 237.49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뭐 1차 지지라인으로는 230불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중장기 투자자라면 230불 초반에서는 추매가 괜찮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200불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인도량을 발표를 했지만 금주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것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주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2년간에 이어졌던 하늘색상 저항선이 여전히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2021년 뭐 한 11월부터 시작된 이 저항선이죠.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4년 시작하자마자 미국 증시 하락과 함께 흘러내리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들을 보면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느낄 법도 하겠어요. 최근에 BYD가 2023년에 약 300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181만 대의 전기차를 판 테슬라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배터리 EV, 순수 배터리 EV 판매량은 여전히 테슬라가 BYD를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충분히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은 BYD의 분기별 순수 배터리 EV 판매량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테슬라와 같은 영역 배터리 EV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이 녹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 거의 3년 동안 테슬라가 계속해서 앞서왔어요. 자, 하지만 2023년 4분기 들어서면서 역전 혁상이 벌어졌습니다. BYD가 2023년 4분기에 그러니까 전분기에 배터리 EV를 52만 6천 대를 판매를 했고요. 테슬라는 48만 4천 대를 납품을 했죠. 자, 이러면서 BYD가 테슬라를 8.65%나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BYD가 테슬라를 앞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BYD는 테슬라보다 거의 반값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고 BYD의 홈그라운드가 중국이죠. 중국은 신차 전기차 침투율이 25%를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오자 언론 기사들도 BYD가 테슬라를 눌렀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매 분기가 마감이 될 때마다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1년에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BYD라고도 일컬어지죠. BY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머스크가 쟤네 차를 봤냐 하면서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조롱 아닌 조롱을 당했던 BYD가 테슬라를 역사상 처음으로 제친 거예요.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그간 전기차 리더십 1위를 유지해왔던 테슬라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테슬라 투자 그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확실히 테슬라와 BYD의 경쟁력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차량 판매량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매출액과 수익성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도 수익성은 테슬라가 BYD에 비해서 거의 3배에서 2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생산성 역시 큰 차이가 있죠. 테슬라는 직원 한 명당 12.86대를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BYD는 직원 한 명당 5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액과 수익성의 차이는요, 항공 FSD 버전 12가 발표가 되고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이 됐을 때 더 커질 수 있고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더욱더 더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BYD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에 국한되어 있냐 아니면 글로벌로 퍼져 있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BYD의 대부분의 실적은 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호주를 꼽을 수 있겠어요. 자, 호주에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100% 순수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가 호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호주도 작은 시장이 아니죠. 호주는 2023년에 자동차 부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12.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경기가 2023년에 좋지 않았지만 신차 배송이 증가를 했고 전체 121만 대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 전기차 침투율은 7.2%예요. 약 한 10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2023년에 4만 6천 대를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거의 한 46%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BYD는 호주에 12,400대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자,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BYD보다 테슬라가 거의 한 4배 정도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판매의 급증은 모델 Y의 주도가 되었는데요. 모델 Y가 내연기관까지 통틀었을 때 호주에서 6번째로 많이 팔린 차였다라고 합니다. 자, 1위는 포드 레인저로서 63,000대, 2위는 토요타 하이럭스 61,000대, 3위가 이수주 D-MAX라고 하는데요. 1등부터 3위까지가 모두 사이버 트럭과 같은 픽업 트럭 영역입니다. 호주는 역시 미국과 같이 픽업 트럭이 인기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이버 트럭이 미국 판매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판매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호주에서 1등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포드 레인저나 토요타 하이럭스나 상당히 비싼 차량입니다. 우리 돈 6천만 원에서 한 8, 9천만 원까지 이르러요. 사이버 트럭도 비슷한 가격대에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너무 울컥하시거나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올해 한 해 계속해서 BYD가 테슬라를 앞섰다라는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 테슬라 투자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면서 정말 큰 수익을 올리는 이 레이어드님과 같은 경우는요, 2016년부터 테슬라가 전기차, 자율주행,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 박자가 완전히 갖춰진 기업은 테슬라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100% 비중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신념이 있다라고 하면요,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16년부터 테슬라를 투자를 했으면 20배, 30배가 넘는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할 수 있었겠죠. 자신이 세운 투자 전략 그리고 매수 전에 세운 아이디어를요, 3에서 5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게 미국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올해 한 해에도 테슬라의 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호재를 보면서 잘 버텨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주요한 호재로는 제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한 3월 정도에 모델 3 하이랜드가 미국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1분기에 기가 인디아 발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함께 인도의 수입 관세가 테슬라에게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과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2분기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6월달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것 같아요. 2024년에 만약에 테슬라가 FSD를 다른 기업에게 OEM 할 수 있다, 라이센싱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난해 슈퍼차저 그러니까 NACS 충전 방식이죠. 포드가 이를 채택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 크게 올랐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올 한 해도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1년 올해 한 300불까지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지금의 하락이 좀 더 이어져서 뭐 200불 때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신의 10년과 투자 전략을 믿으면서 향후 5년까지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